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자사주 160만 주를 매집한 로봇 대장주 딱 한 종목 조만간 무섭게 올라갑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로봇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시세가 다 나왔고요. 이제부터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에 로봇에 대한 대표적인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따른 핵심 수혜 종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고요. 9월달과 10월 두 달간만 모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더욱더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번에 킨텍스에서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2023을 개최를 했거든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320여 개에 대한 기업들이 참석했고요. 참관자가 4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받았던 기술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레벨 4 수준의 자율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 케냐, 베트남 등 해외 정부 관계자들이 이 부스에 방문을 해서 자국 내에서 이 레벨 4에 대한 자율주행이 적용이 가능하냐, 혹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느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목받은 게 바로 현대차 사내벤처에서 올해 분사한 스마트 기업인 모빈입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으로 수평 이동뿐만 아니라 계단을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을 구현했고요. 상당히 많은 투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근데 이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자율배달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보다는 로봇에서 먼저 자율주행 기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현대차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렇다면은 현대차를 시작으로 자동차에서 먼저 자율주행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맞아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 안으로 세계 최초로 시속 80km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 기능이 있는 자동차들이 벤츠와 혼다 수준입니다. 레벨 3를 탑재했지만 최고 속도가 60km이기 때문에 사실상 레벨 3 자율주행 차량들 중에서 시속 80km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대부분의 차량들이 자율주행 레벨이 2단계까지밖에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도 2.5단계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게 레벨 3단계가 왜 중요하냐? 물론 레벨 4단계부터가 진짜 자율주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레벨 3부터는 제조사의 책임이 들어가는 만큼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즉 진짜 자율주행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율주행의 시작으로 레벨 3부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율주행 3단계, 자율주행 4단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내노라 하는 완성차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토요타, 벤츠, BMW, 폭스바겐 수많은 완성차 기업들과 IT 기업들이 이미 일찌감치 자율주행 개발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차 그룹이 국내에서는 레벨 3 상용화에 선두에 서면서 세계적인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테슬라 2.5단계, 벤츠, 일본의 혼다 등이 경쟁 기업으로 3단계 상용화와 동시에 4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진입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개발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이거를 운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 즉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4단계는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결국 제조사에 대한 잘못으로 귀책되기 때문에 기존에 완성차 업체들이 만들던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기술의 장벽도 높고 그리고 훨씬 더 완벽한 기술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인 만큼 기술력과 데이터를 보유한 IT 기업과 동맹을 통해서만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업이 완성된 자동차를 그냥 자율주행 기능을 다 포함시켜서 만드는 건 쉽지 않고 IT 기업들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네이버 지도를 갖고 있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IT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두가 2025년 레벨 4 자율주행 대규모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게 바이두입니다. 2년 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이 대규모 상업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이두의 자율주행 부사장은 2025년이면은 자율주행이 넘어서기 힘든 기술의 경지를 넘어서 일반 서민들의 실생활에 융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의 자율주행이 중국 일부 지역의 복잡한 도로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 모든 도로에서 다 통용이 돼야 되잖아요. 즉 특정한 구역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거는 4단계 기술까지 근접하려면은 갈 길이 멀다라는 거겠지만 어찌됐든 상당히 높은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에서 3년 후가 되면은 자율주행을 보유한 기업과 보유하지 못한 기업으로 경쟁력이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지역에서 자율주행이 통용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특정한 일부 지역에서는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정한 지역에서 운행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특정한 지역에서만 운행하게 된다면은 레벨 4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만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에 대한 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송 경쟁이 심각한 지금 라스트 마일, 즉 사람의 문 앞까지 가는 배송에서 전체 물류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50%의 이상, 53% 정도가 라스트 마일에서 나옵니다. 즉 자율주행 로봇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이 53%라는 비중을 엄청나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겠고요. 실제로 이 기술을 우리나라는 개발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미 세계 5위 수준의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들이 전부 다 철폐가 돼서 미국의 스타쉽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 캠퍼스 중심으로 배달 누적이 벌써 400만 건을 넘어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힘입어서 라쿠텐이나 파나소닉이나 세유 등 세계 기업이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대자동차 그룹은 전동화나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차세대 배송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수원의 주상복합단지 광교 엘리웨이와 화성시 소재의 롤링힐스 호텔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실증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한정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다가오는 11월 17일 날 실외 이동 로봇 보도 통행 허용에 따른 데이터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성능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필두로 빅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의 규제 철폐로 무인 로봇 차량 보급이 가속화된다고 하면은 중국처럼
국내에서 무인 로봇도 보급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미국도 이런 식으로 배달과 여러 가지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데 중국도 아까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냐? 중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알리바바의 물리 계열사인 차이나오가 무인 로봇 차량이 500대에 달해서 세계 최대 고속 무인 로봇 차량을 보유한 기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배달 로봇 샤오만리는 누적 1000만 건 이상을 배달하면서 사실 이 무인 물류 로봇 산업 쪽에서는 현재 가장 선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이 첨단 AI 기술을 접목해서 대뇌의 비상 반응 속도는 사람의 7배 수준이고요. 0.01초 만에 100명 이상의 행인과 차량의 행동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사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국 전역에 400개 이상의 대학 캠퍼스에 배치가 돼서 피크 시간대의 배송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실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도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부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이 자율주행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신규 투자나 기술 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연평균 40%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 AI 모든 산업을 다 통틀어서 지금 시점에서 연평균 40%의 성장을 보여주는 산업은 없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1조 5,337억 달러 하나로 2051조의 초거대 시장을 형성할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잇따라서 투자를 받으면서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율주행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는 가운데 핵심 기능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기술들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인지를 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느끼거나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와 라이다와 레이더 자율주행 눈싸움 치열하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감지 성능이나 환경, 소비 전력적으로 봤을 때도 레이더가 매우 우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뭐예요? 가격은 저렴하기는 하지만 사실 악천후나 야간이나 속도나 탐지 거리에서 상당히 취약하고 낮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더 같은 경우 어때요? 전반적으로 우수, 매우 우수, 취약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접목하더라도 우리가 카메라에 더욱 익숙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테슬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로봇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낮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중에서 카메라가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사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탐지 거리는 어차피 천천히 가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속도도 취약해진 거 문제 안 됩니다. 자율주행 로봇에서 배송 로봇에서 우리가 어차피 뭐 50%, 50, 80으로 시속으로 달릴 거 아니잖아요. 즉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악천후입니다. 야간도 카메라에 대한 기능 개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지만 렌즈가 만약에 어떠한 이물질로 인해서 가려져 버리면은 와이퍼로 지우면 되지 않냐? 와이퍼로 지우는 동안에도 화면이 가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약점으로 뽑혔던 게 악천후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악천후 문제를 해결합니다. 현대 자동차 그리고 기아가 카메라 센서에 묻은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공개합니다. 센서에 묻은 조그만한 이물질이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이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클리닝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물질이 묻으면 안 되니까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워셔액을 분사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커버 글라스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센서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상용화의 핵심이 가격인데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카메라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악천후에서 시야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메라 기술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자, 이렇게 물기가 있는데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물기들, 이물질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물질들.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이러한 이물질들을 안에서 제거하면서 클리닝을 진행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카메라에 대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기능을 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더욱더 자율주행 개발이 진행될 수 있고요. 특히나 실외 로봇에 대한 개발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들에도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된다면 우리는 카메라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주 제가 오늘 영상으로 준비해 왔는데 그 종목은 바로 DY입니다. 자회사 DY 오토가 현대차와 자율주행 레벨 4에 탑재되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공동으로 독점 개발한 기업이 바로 DY고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로봇에서 카메라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악천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DY입니다. 현대차의 레벨 3 상용화에 대한 자율주행 이슈도 있겠지만 11월 17일 실외 이동 로봇 규제 해제에 따른 수혜를 DY가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에서 자율주행과 카메라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DY가 계속적으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지금부터 주가에 대한 낙폭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기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 바로 DY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